남편이 불쌍해요. 이거 진짜 논쟁적인 사연입니다.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카톡을 주셨어요. 네, 그 재혼한 남편과 그 아들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가 13년 전에 재혼을 했고요. 당시에 남편이 19살 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들 화목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그 아들이 자라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이때 그 아들 취직한 아들에게 직장 생활하는 어른이니까 분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권했다가요. 아들이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친어머니랑 살아왔는데 그래도 뭐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는 다 같이 만나고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최근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혼주석에다가 친어머니를 앉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고 남편은 난 절대 전처랑 못 앉는다 한 겁니다. 사연자를 앉히든가 그게 아니면 나 혼자 앉겠다 선언을 한 거죠. 사실 그 남편으로서는 전처가 재산 관리 잘못한 탓에 돈을 다 날렸고요. 온 가족이 사채업자한테 시달리기까지 해서 정말 꼴도 보기 싫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굽히질 않아서 남편이 홧김에 그럼 네 엄마만 앉혀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지난 명절에 안 왔답니다. 그리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먼저 전화를 해보니까 이젠 명절도 엄마랑 지내겠다. 사실상 절연 통보를 해왔는데 사연자 입장에서는 고생고생 뒷바라지에서 아들 키운 남편이 혼주석에도 못 앉게 생겨서 너무 속상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들입니다. 아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세요. 말이 좋아 독립이지. 나 취업하자마자 새엄마랑 둘이서 알콩달콩 살려고 나 쫓아낸 거 아니야. 그런 날 받아준 게 엄마라고요. 그런 친엄마가 있는데 왜 내 결혼식 혼주석에 새엄마를 앉혀요? 우리 엄마 피눈물 흘릴 거 생각하면 아빠 제안 난 못 받겠어. 엄마랑 앉기 싫으면 아빠도 앉지 마,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저는 이 아빠의 좀 편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알았는데 들어보세요.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이 자식아,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자식, 내가 널 쫓아낼 생각이었으면 재혼하자마자 내보냈어 인마. 새엄마가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다 해줬더니 그 은혜도 모르고 뭐 감히 그딴 여자를 내 옆자리에 앉혀? 내가 네 엄마란 여자 생각만 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 온 집안 박살내고 쫓겨난 주제에 어디 혼주석에 야, 안 가. 네 결혼은 안 가 인마. X입니다. 이제 이럴 수가. 박 변호사.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뭐 결혼이 이제 혼인이 가족과 가족, 집안과 집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남편, 신랑 또 신부 두 사람의 결혼식이거든요. 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두 번째 봐야 될 게 지금 우리 사연자는 사실은 친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는 거잖아요. 혼주석에 가서 우리 남편이 앉아 있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의견을 봤을 때는 가시는 게 맞고요. 또 그 자리에 뭐 친엄마가 오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들이 원하는데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사실은 좀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설득을 좀 해서 가야죠. 아들 결혼식인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사연자도 안 간다고 다 용납해 주는데 왜 저럽니까? 자, 교수님. 이 남편과 이제 그 전 부인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이제 뭐 당장 뭐 어떤 빚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부 간에 있어서의 문제는 부부 간의 문제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주위에서도 요즘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사별을 만약에 했다면 당연히 현재 어머니가 가는 것이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이혼한 가정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예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그 결혼을 시킬 때는 이 부부가 따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떨어져 있는 또 한 배우자를 그쪽으로 불러서 결혼을 하는 그런 그 예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게 아마 이 아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갖다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분가하고 난 뒤에 이 친어머니하고 계속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혼을 할 때 새어머니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엄마는 그쪽 자기 친엄마는 놔두고 난 뒤에 그쪽 집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어떤 입장, 이것도 아버지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버지가 너무 이게 뭐 OX 문제로 해결할 그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 남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전처 때문에 온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고 사채업자들 막 그냥 지긋지긋한데 우리 아들 결혼식에 이 뒷바라지 한 새엄마 놔두고 그냥 얼굴만 봐도 짜증나는 그 전처를 쉽지 않죠. 쉽지 않고요. 저도 이 남편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아들 편을 든 이유는 뭐냐면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 저는 이혼을 잘 말릴 때가 언제냐면 사춘기 무렵에 자녀가 있을 때는 어지간하면 참으시라고 말려요. 그 상처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갑니다. 이게 19살이면요, 고등학생이면 클 만큼 큰 거 같죠? 아니요, 자녀분들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또래도 굉장히 상처가 크게 남고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게다가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와서 친어머니랑 지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애착 관계가 어머니랑 더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아들을 생각하셔서 정말 얘 아내는 정말 보기 싫을 것이 이해하지만 잠시만 참아주시면 어떨까. 그게 아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안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렸던 결과랑 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저는 되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네, 일단 김윤경님, 부모 감정 때문에 아들 결혼을 망칠 필요는 없죠.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임명희님, 어렸을 때 재혼해서 키웠다면 모르겠지만 이번엔 아버지가 양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앨리스님 역시도 아들 결혼식인데 자존심 접으시고 그냥 1시간만 좀 참으세요 하셨는데요. KM킴님은요, 돈 관리로 학을 뗄 정도면 아들 모르는 뒷이야기도 뭔가 분명히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